특검이 조사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밝혀질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인 거잖아. 윤석열, 김건희만 제거를 하고 끝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하고 끝날지 이미 조금 무너졌다고 봐요. 거대한 물살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게 문제지. 이거 사건 보면 진짜 그 세상의 결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로 마지막에 독박씌우기 들어갔거든요. 서로가 조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 좀 서부지법 있어요. 이것도 네가 시켰지. 정강훈 쪽도 억울한 거야. 그럼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나보고 지금 안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받은 문자들은 도대체 뭐냐? 보통 이렇게 하면 둘 다 무섭대고. 네, 진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제목은 윤석열, 정강훈에게 네네. 땅표하고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 네네. 이게 이제 1월 19일 그렇. 그 당시 이제 서부지법 파견. 18일이죠. 정확히 그렇죠, 왜냐면 이제 폭동이 일어났던 건 19일 새벽이니까요. 네, 넘어가는 이제 네네. 18일 그 전날 화면에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기사 뭐 쓰게 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취재를 다 밝힐 수는 없는데 기사만 보면 그렇죠. 네. 예 이게 윤석열이 결국은 정강훈에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서부지법 폭동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강훈 압색 당하면서 네. 최근에 좀 구석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기사에서 윤석열이 배우의 핵심이라고 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기사에서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취재된 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저희는 이제 확실한 거는 이 문자를 저희가 확인한 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문자에 이제 배모 씨 네네 네. 우리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유튜브 자주 나오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뭐 맞아요. 사건에 그게 돼가지고 맞아요. 좀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자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기 신의 한수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 이게 문자라서 아주 우리가 주술이 딱 떨어지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막 그렇죠. 보내다 보면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내용은 뭐 교회 측 해당 번호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께서 전 목사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해당 번호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정강훈 교회죠. 네, 그래서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배 씨는 그 대통령이 정강훈 목사에게 그렇게 서부적으로 좀 모여달라는 얘기를 그 사랑교회 목사로부터 이제 듣고서 그거를 문자로 보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자면 신남성연대 배모 씨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 신모 씨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문자 내용이 그 교회 측에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쪽에 있는 이모 목사가 있어요. 이 이모 씨가 결국은 정강훈한테 이 연결고리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가 네. 결국은 배 씨를 통해서 이모 씨를 통해서 정강훈한테 전달되는. 근데 뭐 이게 문자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의 그렇죠, 몫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이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좀 네.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구석이 없어요. 좀 있으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만약에 배우의 서부지법 사태가 예를 들면 야 들어가 부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예를 들면 사람들을 모여라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이 이때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네. 네,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바깥으로 뭐 전달하는 할 수 방식이 있죠.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네. 방식이 네, 있죠. 시켜서 아무튼 자기 의중이 전달해서 소위 말해서 그 요렇게 돌아서 난동 그 소위 말해서 그쵸. 폭동 난동불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야 나 법원 가니까 아파서 너네가 좀 pom프해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이 적용돼요? 일단은 조금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게 2차 내란일 수도 있어요. 오, 2차 내란이요? 왜냐면 결국은 내란죄라는 게 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기관이거든요. 법원도. 그쵸. 이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억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부에 자세히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헌법기관인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2차 내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석기 씨, 네. 통진당의 이석기 씨가 뭐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맞아요. 사제총 막 이런 거 예비 이야기하고 음모 한 방울 그렇죠. 날아갔죠. 그걸로 예비 음모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실행에 나갔고 그 실행에 나간 장소가 국가 기관 시설보다 더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낮춰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보면 반국가 단체라는 게 있어요. 반국가 단체는 뭐냐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에 변란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사한 집단이고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게 지휘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될 네.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를 참칭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곧 정부다죠. 네. 그날 당시에 정광훈 씨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시위하는 영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정부다. 우리가 뭐 국민 무슨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국가의 변란한 목적일 거예요. 그게. 음. 그리고 결사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결사 집단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휘 통솔 체계가 없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 보면 지휘 통솔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윤석열, 정광훈 그 밑으로 다른 유튜버들로 이어지는 지휘 통솔 체계가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고 실제로 이 반국가 단체가 다중 소요를 일으킨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하나 더 생기는 순간을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모였잖아요. 정강훈 뭐 폭동 아니라 치도 네. 그날 저희 모였잖아요. 정강훈 쪽 네, 사람들이. 근데 뭐 일단은 이제 경찰이 정광훈 목사를 이제 지금은 일단 배우로 지목을 한 건 정광훈 목사고 이제 수사가 대통령까지 확대될 것이냐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혐의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적용이 돼 있고 경찰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일단 우두머리를 정광훈 목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어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랑 그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명령 체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까지의 의심은. 근데 아직까지 지금 수사가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만간에 아마 그 신모 씨도 경찰 수사에 좀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야, 근데 이게 제가 왜 깜짝 놀라냐면 제가 최근에 취재한 것 중 하나가 그 이런 것도 불법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관들이 염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직무정지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예요. 12월 16일 이후에는 4월 4일 사이에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남태령 트랙터 막 이럴 때 네. 최상목이 권한대행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행정관들이 양보 입고 다닌 거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내서 물어봤거든요.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이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다녔냐? 남태령하고 네. 한남동 앞에는 체포 저지대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트랙터 몰고 온 거는 이제 농민들이 시위하고 온 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지금 농민들을 시위해야 되니까 이 정보를 염탐하기 위해서고 한남동 집회는 말할 것도 없죠. 맨날 앞에서 이제 여기 태극기 네네. MG 결사대뿐만 아니라 네. 막 하고 정강훈 목사 앞에서 막 단상에서 막 노래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업무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자기 업무 소관이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시켰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너네 수장이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역시 질문하는 기자.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내더라고. 왜 그런 거 질문하냐고. 그래서 아니 지시를 정당하게 받았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있을 리가 있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시를 내리신 분은 지금 영장실질심사 방금 끝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그냥 농민이나 노동자 집회가 아니라 이게 나름 약간 화염병 같은 집회였거든요. 네네. 탁 하면 터지는 일촉즉발의 그런 집회인데 아니 행정관들이 거기를 싸돌아다니고 있고 정보 수집하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시민사회 수석실은 이제 시민단체랑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평시에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말씀하신 대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였고 어떤 이유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정광훈과 지금 윤석열 일파의 대결 구도예요.
제가 취재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네. 지금 네 분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저기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네, PD 게임. 자기네들끼리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를 깰 수 있는 거는 신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조직에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때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존재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입을 다물어주는. 근데 아예 지금 윤석열과 그 일파들은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이 그자들의 재판의 증언대에 나와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면 다 증언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근데 여기 이모 씨랑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그 교회 측 해당 번호 그 갖고 있는 이모 목사. 네, 네. 이모 목사는 또 이제 우리가 취재가 들어가니까 마지막에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취재가 들어가면. 네. 조금씩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배 씨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고 그분의 설명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우리가 신고한 집회가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배 씨랑 나눴던 건 맞대요. 그러니까 통화한 건 맞고. 근데 얘기는 그런 걸로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문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배 씨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요. 옳지 말지 모르는 상황 유동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여달라고 했다라는 게 배 씨의 말이고 이 사람은 뭐 이모 목사는 유동적이다. 모여달라고 했네. 보통 이러면 모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옳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맞네요. 네, 각 맞아요. 나오죠. 네, 적절합니다. 네, 보통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혓바닥이 길잖아 일단. 제가 혀가 짧아서. 저희 한번 좀 저희가 이제 취재가 돼서 저희가 보도된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될 거는 당시에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온다고 밝힌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또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고 하면 이 목사님 얘기가 또 맞는지 아닌지도 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명 행정관 유튜버한테 뭐 저 뒷산에 막아라 어쩌라 네. 저쩌라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딱 떨어지죠. 그거 자체가 지금은 거의 특수업무방해에 가까울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거 자체 아니 업무방해가 공무집행방해죠. 공무집행방해 체포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그쵸. 지금 타인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특수 공무집행방해를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 범위가 어떤가에 따라서는 별도의 직권남용 같은 게 성립할 수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체포방해나 범인 도피에도 해당할 수 있죠. 결국은 범인을 도피하게끔 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온 건 아니네요. 잡혀는 그쵸, 그쵸. 갔으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이거 엄격하게 접근하면 정말 굵직굵직합니다. 요즘 신나 죽겠어요. 이거 다 내 사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막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낮에도 좀 기사를 썼는데 이제 이거 막 선물 받고 네. 이 사실을 유튜브에 맞아요. 이제 신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내려달라고 다른 사람 통해서 네. 유튜브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신 대표가 선물 받은 사실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그 정강훈 쪽이에요. 네 맞아요. 네. 거기 목사님이 그 이제 신 대표한테 그 영상 좀 내려달라고 문자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들어보니까 물론 대통령실 때문에 그 연락을 한 건 아니다.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얘기한 건 맞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연락은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린 내가 건 그것 아니다.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나도 그게 우려스러워서 했다. 하지만 또 연락한 건 맞다. 그렇죠. 저도 뭐 부장이 시켰을 때 제가 쓰고 싶어서 기사 쓰지 밤 10시에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부장하고 9시 59분에 통화는 했어요. 근데 10시에 기사 쓴 거는 내가 육아를 팽개치고 기사를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오연이죠, 오연. 네. 오연이죠. 우리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면 되죠.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요 사건은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넘어가면 사실 지금도 이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한계 씨, 세이브 코리아. 예. 네, 엄청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론, 모스탄 여기가 이제 연동이 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끝단에는 특검이 조사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밝혀질 것 같아요? 뭐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두 너무나 지금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만 제거를 하고 끝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하고 끝날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편이에요. 안 끝났. 그렇게 다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출신이라 암 걸린 환자들 암 수술할 때 우선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전이된 것들은 항암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통해 가지고 꺼내는 거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수사에만 모든 역량을 국가적 역량을 다 집중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까지 가기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어려울 거다. 하지만 그래도 위원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청구를 한번 때린다. 그런 내심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봤을 때 이 기사 후속타가 있어 보이는데 뭐 네. 이 지금 내부 분열이 있고 신모 씨 뭐 그 거의 황금폰 수준이라고 봅니까? 추정하자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거 저는 본인 이게 뭐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더만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탁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하고 공익신고자 네. 본인 신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음. 이미 여러 특임 전도사분들이 이미 이제 수감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참고인 조사든 뭐든 하면 음.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열심히. 사실 이미 뚝은 무너졌다고 봐요. 뚝은 무너졌다. 네, 뚝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이게 이제 거대한 물살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게 문제지. 사실 윤석열이 들어갔을 때 뚝은 한 30% 무너졌고 근데 진짜 이거 사건 보면서 진짜 그 세상의 결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로 마지막에 독박씌우기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서로가 조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 좀 서부지법 있어요. 이것도 네가 시켰지. 이거 하는 거고 정강훈 쪽도 억울한 거야. 그럼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나보고 지금 안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받은 문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근데 제가 아까 예고했듯이 보통 이렇게 하면 둘 다 구속됩니다. 아유. 진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보통. 그 전례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내분에서는 맞아요. 살아날 수 네. 없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검이 좀 더 명명백백하게 네. 이제 가려주는 뭐 이런 시간을 좀 기대해 볼까요?